지금부터 CNN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NN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데이터 증대 실습을 한 후 성능평가 시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CNN이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레이어에서 한열 곱셈 대신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컨볼루션층과 서브샘플링층, 완전 연결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지 2차원 형태의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컨볼루션이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커널과 필터 값을 서로 곱해주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해 출력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산을 입력층에 대해 전부 연산을 해주면 출력층이 나오게 됩니다. 컨볼루션 계산하는 과정을 예시로 살펴보면 먼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커널과 필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03에 103을 99 곱하기 5와 더해 구해주면 8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풀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풀링은 다른 말로 서브샘플링이라고도 하며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입력 데이터를 요약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우선 최대 풀링을 보면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최대 풀링은 커널의 크기만큼의 픽셀 값에서 최대값을 뽑아 요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4 곱하기 4의 입력 데이터를 2 곱하기 2의 데이터로 요약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평균 풀링에 대해 살펴보면 커널의 크기만큼의 픽셀 값을 평균내어 요약하는 것이 평균 풀링입니다. 그 다음 CNN의 조상격인 르넷5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르넷5는 CNN을 처음 개발한 얀 르쿤의 개발팀이 개발한 CNN 알고리즘으로 르넷5는 르넷 알고리즘의 최종 버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C는 컨볼루션, P는 풀링, FC는 완전 연결을 의미하고 H는 커널의 크기, S는 폭폭, P는 패딩, K는 커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폭이란 커널을 적용하는 거리로 보폭이 2라면 커널을 한 번에 2픽셀씩 이동하며 커널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커널의 개수가 6이기 때문에 특징 맵이 6개 추출되어 두께가 6이 되고 크기가 5인 커널을 보폭 1로 적용하기 때문에 출력 텐서의 크기가 28 곱하기 28이 됩니다. 또 풀링에서는 특징 맵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고 보폭이 2이기 때문에 크기를 보폭수로 나눠준 14가 되게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완전 연결층에서는 MLP에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르넷5 실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MLP와 달리 CNN은 2차원으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28,28로 가져와 주고 이 뒤에 1은 컬러인지 흑백인지를 표현해주기 위한 숫자로 지금은 흑백이기 때문에 1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르넷5의 신경망 모델을 설계해줍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컨볼루션과 풀링이 한 빌딩이고 그 빌딩 블럭을 한 번 더 쌓아줍니다. 그리고 완전 연결층으로 연결을 해주면 르넷5의 신경망 모델이 됩니다. 신경망 모델을 살펴보면 입력 28,28의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은 10으로 나가서 들어온 입력을 정수 0에서 9까지의 출력으로 내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람은 구해야 되는 매개 변수의 수로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은 5,5의 커널의 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5,5를 해주고 또 흑백이기 때문에 1 곱해줍니다. 거기에 바이어스로 사용할 1을 더해주고 특징 맵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구해야 할 파라미터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 연결층에서는 MLP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출력의 개수와 입력의 개수를 곱한 만큼의 매개 변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5880에 바이어스 1을 더해주고 그 값을 출력에 곱해주면 구해야 할 매개 변수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르넷 실습을 한 결과로 CNN의 학습 곡선을 살펴보면 MLP보다 더 빨리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NN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CNN은 완전 연결층을 통해 출력이 MLP와 똑같기 때문에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를 MLP와 동일하게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특징 추출을 할 때 통째로 학습시켜서 사람이 커널을 설계하지 않고 학습으로 특징을 알아냅니다. 이 통째 학습으로 인해 동시에 최적화하여 따로 최적화한 후 결합하는 MLP보다 성능이 월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완전 연결을 하는 MLP는 입력 곱하기 출력만큼의 매개 변수를 구해야 하지만 CNN은 가중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가중치 수 곱하기 출력만큼만 구해주면 돼서 구해야 하는 매개 변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적기 때문에 신경망의 깊이를 깊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파텐 데이터셋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시파텐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파텐은 총 10개의 클래스의 데이터가 있고 32 곱하기 32의 컬러 이미지가 총 6만 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클래스당 6,000개가 저장되어 있고 5만 개의 훈련 이미지와 10,000개의 테스트 이미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각 클래스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는 트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파텐 실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파텐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컨볼루션 층을 한 번 더 쌓아서 컨볼루션 풀링이 되게끔 해줍니다. 이 빌딩 블럭을 한 번 더 쌓아주고 완전 연결층과 연결을 해주면 저희가 실습할 신경망 모델을 설계됩니다. 앞에서는 입력이 흑백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었지만 지금은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3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훈련을 시킨 후 출력을 해보면 정확도는 약 80%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델을 출력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10개 출력이 10개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파라미터는 필터가 3x3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그리고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3을 곱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또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특징 맵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구해야 할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 연결층의 계산 방법도 앞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학습한 모델을 저장한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의 로드 모델을 이용해서 앞에서 저장했던 모델을 불러와 줍니다. 다음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 앞에서 사용했던 모델과 똑같은 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학습한 모델을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률 출력을 살펴보면 앞에 C 파텐의 정확률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습했던 C 파텐을 가지고 신경망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널의 텐서 모양을 출력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은 3 곱하기 3의 필터를 사용하고 입력이 컬러이기 때문에 3개의 층을 만들어서 32개의 특징 커널 개수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컨볼루션 층은 똑같이 3 곱하기 3의 필터를 사용하고 입력이 32, 출력이 32개인 커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n층 0번의 커널, 즉 이 커널의 정보를 저장해주고 그 커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표준화를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그 커널의 시각화를 해주면 총 3 곱하기 3의 필터를 가지고 컬러라서 3개의 층을 가진 32개의 커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 맵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 맵의 텐서 모양을 출력해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컨볼루션은 32 곱하기 32의 입력을 크기가 3인 커널로 컨볼루션 해주어 30 곱하기 30인 출력이 커널의 개수인 32개만큼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가 none인 이유는 한꺼번에 입력되는 영상의 개수가 몇인지 몰라서 none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층 0번, 즉 컨볼루션을 한 번만 진행한 부분의 모양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입력은 32 곱하기 32이고 출력은 30 곱하기 3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번 영상을 가지고 컨볼루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상은 그림과 같이 배 모양이고 이 영상을 컨볼루션한 특징 맵을 살펴보면 총 32개의 특징 맵이 배 모양이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을 잘 추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증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증대란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없을 때 데이터를 적절하게 변형해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입력이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동, 회전, 반전 명암 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늘립니다. 데이터 증대 실습을 해보면 모델은 앞에서 사용했던 모델과 같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증대시켜줍니다. 이때 가로의 이동 비율은 10%까지 그리고 세로의 이동 비율도 10%까지를 해주고 반전을 허용해서 이미지를 증대해줍니다. 학습을 할 때 증대를 사용해서 학습을 해줍니다. 데이터 증대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12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증대해주면 반전이 일어나거나 약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또 각도를 틀어주는 식으로 데이터 증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증대를 하지 않고 만들어준 모델로 앞에서 C-파텐을 가지고 학습했던 모델과 동일합니다. 데이터 증대를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데이터 증대를 해주지 않은 것은 과잉적합이 일어나 검증 데이터셋의 손실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 증대를 해준 것에선 손실 함수의 증가 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률을 살펴보면 데이터 증가를 해준 것은 약 1.5% 정도 더 성능이 좋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델 학습 시 랜덤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연히 좋은 성능과 나쁜 성능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차 검증을 진행해주면 성능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이란 훈련 데이터를 쪼개어 돌아가며 검증 데이터로 사용해주고 그 결과를 평균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하면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딥러닝을 구현 시 어떤 기능이 성능에 기여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거 조사를 사용하여 어떤 부분이 성능에 기여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특정 부분을 더 추가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제거 조사란 빌딩 블록, 데이터 증대, 드롭아웃과 같은 옵션을 하나씩 제거하여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옵션을 하나씩 제거했을 때 성능이 그대로이거나 향상하는 경우 성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조사 실습을 교차 검증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차 검증에 사용할 KS를 5로 설정해 훈련 데이터를 5개로 쪼개고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if문을 사용해 데이터 증대값이 true일 때 데이터 증대를 하여 학습시켜줍니다. 그 다음 매개 변수를 달리하여 학습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증대 여부, 두 번째는 드랍아웃 여부, 마지막은 규제 적용 여부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각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옵션을 적용했는지이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교차 검증의 정확도와 평균입니다. 이것을 박스플롯으로 살펴보면 100, 즉 데이터 증대를 적용하고 드랍아웃과 가중치 감소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79.4%로 최고 성능을 보였고 모두 적용하지 않았을 때가 72%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